대기업 김남국입니다. 그동안 이 생물보안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그에 따른 영향을 없을 거라는 우시 바이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이 바이오 재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이 국내 CDMO 기업들이 차근차근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T팜 같은 이 대형주를 많이 염두에 두시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되지만 이 투자자라면 만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책은 있어야 되겠죠.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테마를 본다면 이 관심 종목 이외에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우량주이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왜 이 기업의 전망이 좋은 건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주고 있는지 그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 생물보안법 마지막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 또한 이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이 현재가 호황기를 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관련 기업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부터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에서 열렸던 이 바이오 재팬에 참석을 하면서인데 행사에 참여한 우시 바이오로직스 우시 앱텍 관계자가 밝힌 내용은 이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인데요. 근데 이 현재 상황은 CDMO 고객사의 이탈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이 새로운 계약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사 중에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일본 내 로컬 CDMO 파트너십에 집중을 할 거라고 했지만 이 우시 바이오로직스 부스에 향하는 발길은 현저히 적었다고 행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또 행사에서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일본 후지필름은 입모와서 경쟁사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목을 했는데요.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목하게 됐는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동안의 움직임과 관련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 CDMO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 들어서 미국 생물보안법이 이슈가 되면서 더욱 부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이 국내 기업들은 CDMO 관련 사업들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바이오 의약품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이오 시밀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오 시밀러 자체가 신약 대비해서 가격이라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접근성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 규모는 작년에 400억 달러의 규모였지만 2030년에는 960억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성장할수록 이 CDMO 자체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CDMO 자체가 이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든 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서의 개발 생산보다는 CDMO로 전환해서 이 효율성을 늘리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라는 전망인 거죠. 게다가 지금 국내 CDMO 기업들의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올해 미국에서의 생물보안법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제약 바이오 강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서 배제가 된다는 점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CDMO 시장 자체가 상위 몇 개의 기업들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만큼 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CDMO 시장 규모는 매년 16.1%씩 성장하는 추세인데 24년부터는 다수의 신약들이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효율성 증가로 인한 CDMO 수요가 늘어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 미국의 경우에는 IRA를 통해서 바이오시밀러를 사용 유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이 CDMO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점유율 25.6%의 1위 론자, 뒤이어서 이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12.1%로 2위, 그리고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9.9%로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79%가 중국 기반의 CDMO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미국 바이오 협회에서는 이번 생물보안법 규제로 인해서 이 파트너 작업은 최대 8년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8년 안에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자리를 선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세계 CDMO 기업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CDMO 기업인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공장을 증설하면서 캐파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론자는 세포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가 첨단 바이오 의약품 증가 수혜를 이미 받고 있고 이 베링거 인게라임은 항체 치료 같은 고부가 가치 이 바이오 의약품의 역량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K바이오 자체가 크게 성장하고 있고 이 생물보안법이 K바이오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국내 기업들의 가치나 기술적인 면 그리고 이후에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줄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미국에서의 중국에 대한 제재는 이 현재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부터 지속이 되어 왔고, 이 계속해서 제재 내용을 늘려가고 있음에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국내 CDMO 기업들에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계약 건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점, 그리고 공장 증설을 하면서 캐파 확보에 힘을 집중시키면서 이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에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 SD팜은 기존의 중국 기업의 원료를 국내 기업이 공급을 시작했다는 점을 좀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이넥스는 셀트리온과 CMO 국산화 협약을 맺었는데, 셀트리온 자체가 이 CDMO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맺은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이 송도 공장에 FDA 실사를 진행을 하면서 미국 CGMP 인증 예정이죠. 삼일제약은 CDMO를 대비하기 위한 베트남 의약품청으로부터 이 GMP 인증을 획득을 했고, 이 국내 식약처, 미국 CGMP, 유럽 GMP를 순차적으로 획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에이브로젠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기준으로 5조 원 수준의 이 캐파를 보유하고 있고, 과거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캐파와 레퍼런스 모두 확보된 기업으로서의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은 최근에 이 인도의 SII와 이 소부장 기업 향 레퍼런스 확보에 성공을 했는데요. 싱글 유즈 장비라는 강점과 가격적인 메리트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아시아 지역 MS 확보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군당 바이오는 본업에서의 유럽향 물량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경쟁사의 물량이 감소하면서 반사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 CDMO 관련 신약 개발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이 GMP 수준의 생산 설비 확충을 하면서 R&D 투자를 통해 이 CDMO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품목 허가 전망도 있고 시장 진출 기대감이 동시에 생기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은 바이오시밀러가 성장을 하면서 국내 CDMO 기업들 또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계기, 그리고 이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물론 제 영상에 관련주들이 다 나오지도 않았고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참고 정도로만 이용을 해주시고,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김남국이었습니다.